흉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해줘요. 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 눈썹 하거상 수술 이후에 흉터 걱정을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터는 분명히 남지만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까지 희미해집니다. 눈썹 밑에 흉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썹이 흉터를 가려주기 때문에 동공 밖의 흉터는 대부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희미해지고요. 그렇다면 동공 앞쪽의 흉터는 어떻게 되느냐? 꼼꼼하게 봉합을 잘 해주고 살이 울지 않도록 잘 디자인을 해준다면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를 한다면 흉터가 매우 희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눈썹 하거상 수술하고 흉터는 얼마나 지나야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경과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쌍꺼풀이 덮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실밥을 제거한 수술 후 5일차 사진이에요. 실밥을 제거했기 때문에 수술 부에 약간의 피도 맺혀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주름이 잡혀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어요. 수술하고 한 달 차 사진을 보게 되면 아직은 붉은 기운이 남아있고 대각선 주름도 아직은 조금 남아있고 앞머리 쪽은 약간 튀어나온 듯한 과증식성 흉터도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달 차 사진을 보면 붉은 기운이 이제 점점 빠져가는 이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석 달 차 사진을 보면 눈썹 앞머리에 약간 튀어나왔던 부분도 이제 대부분 가라앉아 있고 흉터도 붉은 기운은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까지 좋아지신 걸 볼 수가 있겠고요. 6달이 경과했을 때 사진을 보면 나 여기 수술을 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남들은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흉터가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눈썹 하거상 수술 이후에 문신에 대해서 또는 반영과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수술 전에도 이미 문신이 진하게 있으신 분이에요. 수술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수술하고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 문신을 먼저 한다면은 수술 이후에 흉터를 빨리 숨길 수 있다, 이런 건 장점이 되겠는데, 문신의 끝부분, 즉 눈썹의 꼬리 부분을 보면은 수술 전에는 약간 내려간 듯한 모습의 문신인데 수술 이후에는 이 부분이 약간 올라간 듯한 또는 평행으로 가는 듯한 모습으로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문신이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점이나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문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 달 차에 흉터가 좀 어느 정도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붉은 기운도 있고 흉터에 약간 요철도 보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장점은 수술 이후에 변화된 눈썹 모양에 맞춰서 문신을 내가 원하는 모양 할 수 있다는 건 장점. 하지만 수술 직후에 한두 달간은 흉터가 조금 많이 보일 수 있다, 이런 거는 단점이 되겠어요. 눈썹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의 절개를 어디에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절개 위치도 가급적이면은 검은 동자에 시작되는 점 바깥쪽 위주로 절개를 하는 게 좋겠지만 필요한 경우는 이 앞쪽도 충분히 절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하면서 알륜근, 즉 눈 둘레 근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처진 거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중력 방향으로 수술 이후부터는 24시간 계속 눈꺼풀을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흉터에 작용을 하면 흉터가 넓어지면서 흉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륜근 거상을 같이 해줘요. 이마 근육과 연결되는 알륜근이 있는데 그쪽에 걸어줌으로 인해서 흉터가 넓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봉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물론 봉합은 수술하는 원장님에 따라 스킬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봉합 부위를 예쁘게 꼬매주는 게 아니라 약간은 튀어나오게 꼬매주는 게 핵심이 되겠어요. 흉터가 너무 만져져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점점 피부가 당겨져서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데 처음에 똑같이 이분하게 꼬매주게 되면은 피부가 당겨지면서 가운데가 함몰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여드름 흉터도 함몰 흉터는 치료하기 어려운 것처럼 수술 후에 발생한 흉터도 함몰이 되게 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은 외반이 되게 봉합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봉합의 방향도 조심해서 잘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눈썹 하고상 수술은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수술 이후의 결과를 보면 약간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돼요. 그거는 알륜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동심원 모양으로 둥글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직으로 올라가다기보다는 바깥쪽으로 약간 당겨지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봉합의 방향을 알륜근의 방향대로만 꼬매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수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봉합을 한다면은 훨씬 더 흉터를 덜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흉터가 덜 남고 흉터가 빨리 희미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수술 즉시 이후부터는 안연고, 즉 항생제 연고를 잘 발라주셔야 돼요. 이 연고가 해주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얇은 코팅막으로 상처를 보호해줘서 세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요. 두 번째, 보습 효과로 이 부분의 흉터가 보다 더 빨리 회복되고 콜라겐이 과증식하는 걸 막아주고요. 세 번째,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균이 침투한다고 하더라도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4차례 정도 수술 부위에 깨끗한 면봉을 통해서 좀 발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흉터 연고를 사용하는 거예요. 흉터 연고는 크게 헤파린 계열 흉터 연고하고 실리콘 계열 흉터 연고가 있어요. 그럼 이 흉터 연고는 언제부터 바를 수 있느냐? 실밥을 제거하고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상처가 이제 흉터로 바뀌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봉합살을 제거하고 일주일 뒤부터는 흉터 연고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발라주신다면은 흉터가 빨리 회복되고 빨리 희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흉터가 자극이 되면서 흉터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톡톡톡 쳐서 이제 가려움증을 조금 해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주무실 때 항상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엎드려서 자다 보면은 눈썹 부분이 잘 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자세는 취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SH 성형외과에 방문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흉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담 없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다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H 성형외과의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이었습니다.